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중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폭우와 토네이도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당국이 봄방학 여행 기간 홍역 확산에 따른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호 관세 여파로 또다시 폭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 조치로 미국에서 일부 식료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량 탑승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한국 헌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들의 질문에 대변인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의 번영을 가져올 미래의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측도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has full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a peaceful and stable path forward and the institutions of that country. 유럽연합 역시 한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외신들은 실시간으로 파면 소식을 전하고 특별 페이지를 만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과 국회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대통령이 파면된 과정에 주목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대통령 파면 결정과 동시에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다며 다음 한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의 신고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선거일 40일 전까지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선일이 확정되면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뉴욕과 템파, 휴스턴, 오스틴, LA, 워싱턴,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폭우가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테네시, 미주리, 아칸소주 등에서 최소 30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으며 일부 지역에는 최대 8인치, 약 2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테네시주에서 5명, 미주리주에서 1명이 숨졌고
켄터키주에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학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9살 소년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중남부 지역에 3,370만 가구가 홍수주의보를 받고 있으며 460만 명에게는 홍수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One thing that's important to note is it isn't over. There's continued heavy rain expected with potential tornadoes over the next day or two. 미시시피주 비상관리국에서는 악천후로 60채 이상의 주택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폭우를 동반한 돌발성 홍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동시에 홍역 확산에 따른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봄방학 기간 중 홍역 환자가 많은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특히 텍사스 방문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은 해외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갈 거리에도 있다며 여행 중 노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백신을 맞지 않은 6살 아이가 홍역으로 사망하면서 2015년 이후 첫 미국 내 사망 사례가 기록됐고 현재까지 미국 내 확진자는 50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420건 이상이 텍사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주 보건당국은 모든 의료기관에 경보를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3월 초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전 백신 접종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텍사스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동시에 경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MMR 백신 접종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93% 이상 낮출 수 있다며 여행 전 접종 상태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맞불로 패닉 장세에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31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5.5%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5.9%, 5.8% 떨어졌습니다. S&P 500의 낙폭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이어지며 애플과 엔비디아는 7% 넘게 하락했고 테슬라는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markets will adjust. Business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trade and global trade, they just need to know what the rules are. Once they know what the rules are, they will adjust to those rules. So I don't think it's fair to say economies are crashing. Markets are crashing because markets are based on the stock value of companies who today are embedded in modes of production that are bad for the United States. 중국 정부는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무역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변화를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의 유보적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JP모건은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상향했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식료품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수입 관세 조치로 수산물과 커피, 와인, 치즈, 견과류 등 주요 수입 식품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은 최대 46%, 커피는 10%, 맥주와 와인은 최대 25%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비료 가격 상승과 미국 달러 약세 등도 식품 물가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는 일부 품목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식료품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량 탑승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의회 교통위원회는 10살 미만 어린이의 부스터 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13살 미만은 차량 앞좌석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AB 435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앞좌석에 앉으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좌석에 등을 완전히 붙여 앉을 수 있어야 하고 어깨 벨트는 가슴과 어깨 중앙을 지나야 하며 허리 벨트는 배가 아닌 허벅지 아래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이 자세를 이동 내내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8살 이전이거나 키가 4피트 9인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팬데믹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증가하고 차량의 안전장치가 성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7년부터 시행되며 첫 위반 시 $20, 이후에는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 경찰국이 오늘부터 3일 동안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웨스턴 애비뉴와 센츄리 블라버드 일대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 단속이 진행됩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미션 지역에서 순찰이 이뤄지며 같은 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시가와 퍼시픽 애비뉴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어 7일에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으며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올림픽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불법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LA 경찰국은 단속에 적발돼 첫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평균 $13,500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디즈니랜드 픽사펠스 주차타워 5층에서 차량 한 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불이 토요타 라브4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후 기아 스포티지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인근 차량 6대에서 많게는 12대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연기 피해에 그쳤지만 몇몇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파푸아 뉴기니 뉴브리튼 섬 킴베이에서 동쪽으로 194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쓰나미 경보센터는 즉각 쓰나미 위협 경보를 발령하고 파푸아 뉴기니 일부 해안 지역에 1에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근 솔로몬 제도에서도 0.3m 미만의 파도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얀마 강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지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22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등 5가지 쟁점 모두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역시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승복선언 요구를 외면했던 윤 전 대통령. 파면 2시간 반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문구만 남긴 겁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은 8년 만에 재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어제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달간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겠다며 안도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낮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봤던 시민들이 환한 얼굴로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응원봉을 흔들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결정까지 불안에 떨어온 123일.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른바 내란성 불면까지 겪었던 시민들은 당분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에 잠을 사실 잘 못 잤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오늘부터는 사실 하지 않고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사실 가장 좋고. 추운 겨울부터 4달간 거리에서 함께 싸워온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뒤풀이를 즐기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체포의 현장에 함께 있었죠. 그때 눈물을 펑펑 흘렸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파멸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선고하는 그 순간까지 쫄깃한 막 그런 느낌들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도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에 헌재의 파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말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꿈꿔왔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는 시민단체 연합의 집회가 예고돼 있고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파면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제 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기 대선 압승을 기원하고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선고를 지켜본 뒤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1호 당원을 제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엄벌에 처해져야 할 중대 범죄인일 뿐이라며 5공화국으로 돌아가느냐, 7공화국을 여느냐 갈림길에서 압도적 기세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탄핵 심판 직전까지 이어졌던 야권의 대정부 공세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일단 법사위로 보내 추가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유력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관위에 대통령 권리를 통보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각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리 사유를 확인한 선관위는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상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권리 뒤 60일 안에 치러져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60일을 꽉 채워 선거일을 잡은 전례대로라면 4월 4일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표해야 하고 각 당의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장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SEP IRA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이 적거나 가족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SEP IRA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은퇴 계좌보다 높은 불입 한도를 제공하며 세금 혜택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업주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불입 한도와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사업주가 불입하는 금액은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사업의 수익에 따라 불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유동성 또한 뛰어납니다.
또한 설정과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여 401k와 비교할 때 관리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SEP IRA 연간 불입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25% 룰에 따라 사업주 및 직원 급여의 25%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둘째는 연간 최대 한도로 2024년 기준 69,0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불입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주의 연간 급여가 10만 달러라면 25% 룰에 따라 최대 2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가 40만 달러인 경우 25% 룰에 따르면 10만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연간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69,000달러까지만 불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SEP IRA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급여의 25%를 불입했다면 직원들의 급여도 동일한 25% 비율로 불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불입하지 않고 본인만 혜택을 누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IRS는 SEP IRA 적격 여부와 불입 상황을 감시하게 되는데, 혹시 감사를 받게 되면 직원 명단과 불입 기록을 확인하게 되며 W2 및 1099 보고서를 통하여 직원들이 급여 및 근속 연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 및 급여 기록을 조사할 수도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이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주는 칼세이버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401k나 SEP IRA, 심플 IRA 등 적합한 퇴직연금 플랜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면 칼세이버스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적정한 직원 은퇴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